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어 일상생활에서 힘이 떨어지고 넘어지거나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근육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 감소증은 단순히 팔, 다리가 가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체중은 늘고 혈당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근육이 약하면 관절을 지탱하지 못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만으로 근육 감소를 30%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과도 같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듯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무조건 고기와 계란에서만 얻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와 계란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 감소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 계란 말고도 건강하게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뼈, 근육, 장기, 피부, 심지어 호르몬까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영양소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입니다. 특히 근육은 단백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손상되는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새로운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부서지는 벽돌을 새로 채워 넣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밥 먹을 때 반찬으로 고기나 계란 조금 먹으니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체중 1kg당 하루에 약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0g 정도 단백질을 챙겨야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근육이 점점 줄어 힘이 없어지고, 둘째,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감기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단백질을 노인의 생명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고기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혈관 건강을 해치고 위장 부담을 주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은 소화 잘 되고 몸에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와 계란이 아니어도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단백질은 고기와 계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고기와 계란은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2가지 음식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고기는 기름기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산이 부족해진 노인들에게는 속쓰림이나 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를 과하게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심장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매일 여러 개씩 섭취하면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의 계란은 좋지만 그것만으로 단백질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기와 계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의학 연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해산물, 유제품, 견과류 등은 고기와 계란 못지않게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히려 노인들에게 더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또 견과류는 소량만 먹어도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은 반드시 고기와 계란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근육 감소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콩류. 그 중에서도 검은 콩입니다. 옛말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검은 콩은 100g당 단백질이 24g 이상 들어있으며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고기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노인분들이 드시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검은 콩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콩을 매일 먹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밥 지을 때 흰쌀과 함께 검은 콩을 넣어 드시거나 아침에 검은 콩 두유를 한 컵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간식으로 삶은 콩이나 콩국수를 선택하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양이라도 콩을 습관처럼 챙겨 드시면 근육 감소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콩은 값도 저렴하고 조리도 간단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 두부와 콩 가공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두부와 콩 가공식품입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 굳힌 음식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두부의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고기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부드럽고 씹는 힘이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약하거나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고기보다 훨씬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또한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들어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두부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두부는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찌개에 넣어도 좋고 간단히 구워서 간장에 찍어 먹어도 훌륭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두부 샐러드, 겨울에는 따끈한 순두부찌개가 영양 보충의 제격이지요. 또한 두유 역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히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챙겨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부는 그 점에서 아주 이상적인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부와 콩 가공식품은 값싸고 조리하기 쉽고 소화 부담이 적은 노인의 단백질 보물 창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생선. 그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등이 포함됩니다. 이 생선들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 들어있어 노인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선생님, 생선은 가시가 많아 먹기 불편한데 괜찮을까요? 그럴 때는 연어나 삼치처럼 뼈가 굵고 가시가 적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요즘은 손질된 생선이나 필렛 제품이 많아서 조리하기도 간편합니다. 구워 먹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와 근육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지요.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챙겨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 저지방 유제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유제품. 그 중에서도 저지방 요거트와 치즈입니다. 나이가 들면 칼슘 흡수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근육과 뼈가 함께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저지방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요거트 한 컵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장 건강을 돕는 유산균까지 함께 들어있어 소화 흡수에도 탁월합니다. 치즈 또한 소량만 먹어도 단백질과 칼슘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어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우유는 속이 불편해서 못 먹겠어요. 그럴 경우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배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숙면을 돕고 근육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저지방 유제품은 근육 감소와 뼈 약화를 동시에 막아주는 든든한 영양 파트너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음식, 견과류와 씨앗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씨, 치아씨드, 그리고 호박씨까지 이 작은 식품들은 단백질뿐 아니라 좋은 지방과 미네랄을 함께 담고 있어 노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량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보충해주며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꺼려요. 맞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섭취는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씨앗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치아씨드는 물에 불리면 젤리처럼 변해 장 건강을 돕고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공급합니다. 호박씨는 아연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전립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요거트에 아몬드와 치아씨드를 곁들이거나 오후 간식으로 호두 몇 알을 챙겨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근육 감소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견과류와 씨앗류는 작지만 약한 단백질 보물창고입니다. 꾸준히 소량을 섭취한다면 근육 건강뿐 아니라 혈관과 면역력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 권장 섭취량과 식단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음식이라도 양이 부족하면 근육을 지킬 수 없고 반대로 과하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1.2g의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64-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럼 실제 식단으로는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두유 1컵, 요거트 1컵 8g, 아몬드 10g, 점심 생선구이 1토마마, 두부 반모 10g, 저녁 콩밥 1공기 8g, 치즈 1조각.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끼에 집중적으로 몰아먹지 않고 매 끼니마다 고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육 합성이 하루 종일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단백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곁들여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단백질이 몸속에서 더 잘 활용되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정리하면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 음식을 하루 3끼, 간식까지 고르게 배치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 운동을 병행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과 함께할 때 근육을 지키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흡수된 단백질이 지방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물병을 들고 팔 운동하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스쿼트, 매일 20-30분 걷기,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늦추고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 합성에 쓰이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운동 후 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뒤에 두유나 요거트, 삶은 달걀, 두부 등을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지킬 때 비로소 근육 감소증을 막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육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근육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너지는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지나치게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불편하다며 밥과 국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권장 단백질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근육 손실이 빨라집니다. 둘째,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흰쌀밥, 빵, 국수 같은 음식만 자주 먹으면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 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근육은 줄고 뱃살만 늘어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생기게 되지요. 셋째,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단백질도 있지만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만 고기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조금씩 여러 끼니에 나누어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도 단백질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매번 챙기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거창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두유 한 컵, 요거트 한 컵, 콩밥 한 공기, 삶은 달걀 하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근육을 지켜줍니다. 정리하면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식습관을 버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며 고기와 계란 말고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와 계란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콩류, 두부와 콩 가공식품, 생선,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류는 고기와 계란 못지않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5가지 식품들은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부담이 적으며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까지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혈관이나 관절 건강을 함께 챙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와 계란보다 이 식품들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야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챙기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70세, 80세에도 튼튼한 다리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된 힘입니다. 고기와 계란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충분한 해답이 있습니다. 매일 두유 한 잔, 콩밥 한 공기, 생선 한 토막, 요거트 한 컵, 견과류 한 줌.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주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근육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길입니다.